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단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토픽 2 단어 명사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라는 말 들어봤죠? 사건이 일어나다, 네, 발생하다도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다, 또 사건이 생기다. 네, 한번 써볼까요? 사건이 발생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생기다, 또 사건이 일어나다, 네, 이런 거 다 같이 쓰는 표현이고요. 사건이 뭐예요? 네, 사건은 incident를 말하죠. incident.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 사건, 사고, accident죠. 사고는. 그래서 사건, 사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살인 사건 이런 거. 살인 사건. 네,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 인시던트를 말하죠. 그래서 살인 사건, 네,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사고 방식인데요. 사고하다라고 하면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다. 방식은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고 방식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방법, 어떤 방법, 스타일을 이야기하죠. 스타일. 그래서 사고 방식이 다르다. 그 사람과 나는 사고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한 토픽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 생각하는 어떤 방법, 스타일이 다르다. 또는 사고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같은 뜻인데요. 네, 이것도 다른 표현, 무엇에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특히 남자, 여자 연인 관계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네, 헤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죠. 네, 3번은 사냥입니다. 사냥. 네, 사냥이라는 말은 hunt, 헌팅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읽기, 토픽 읽기에서 가끔 나와요. 옛날 원시 시대, 옛날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사냥을 했다, 네, 사냥을 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냥이라는 것은 네, 총이나 어떤 활이 뭐예요? 이렇게 삐죽한 거.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그림 잘 못 그리던데,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동물의 그 몸에 탁 꽂히면 동물을 잡는 거죠. 네, 사냥할 때 사용하는 이런 도구라고 해서 사냥 도구라고도 쓰는데요. 그 읽기에서 사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사냥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이 벽에 그 벽에 그림을 그렸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사립은요. 립이라는 것은 세우다란 뜻이에요. 세우다. 사는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사립은 개인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많이 들어봤어요? 학교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봤죠. 사립대학교, 개인이 만든 대학교란 뜻이에요. 사립 유치원이 킨더가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인이 만든 유치원이라고 해서 사립유치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공립은 뭔가요? 공립은 퍼블릭을 이야기합니다. 퍼블릭. 그래서 뭐 지방단체,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서울시티에서 뭐 만든 그런 학교, 유치원이라고 하면 공립유치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퍼블릭을 이야기하고 그 단체가, 퍼블릭 단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공립이라고 쓰고요. 네, 국립은 여러분들 이제 눈치챌 수 있겠죠. 국가라고 해서 국립대학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내셔널, 그쵸? 국립대학교죠.
그래서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가끔 이렇게도 써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국공립 유치원 이렇게 국립과 공립을 같이 믹스해서 국공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5번은 사생활이죠. 사생활은 자, 여기도 사가 있네요. 사가 있다는 것은 이것도 개인의 생활이라는 뜻이죠. 개인의 생활.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말하죠. 프라이버시. 이거 언제 많이 나와요? 네, 연예인들 특히 사생팬들 여러분 알죠? 사생팬. 약간 보통 그냥 좋아하고 뭐 좋은 마음을 나누고 그런 팬들이 아니라 정말 미친 팬들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생팬. 사생팬은 뭐 진짜 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배우나 가수들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또 사생활을 굉장히 많이 침해한다고 하죠. 뭐 집에 막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기도 했죠. 침해하다라고 하면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해하다. 막 그 사람의 개인 생활 안에 막 들어가는 거. 그것을 침해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아무리 배우나 가수여도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프로텍트 해야 한다라고 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많이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정리 잘 해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5개의 단어를 쓰지만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더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잘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네, 상사는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직장, 회사에서의 상사라고 하는데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무한도전에서 무한상사라는 말을 했었죠. 무한상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회사 생활을 촬영한 내용인데 그때 상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상사라는 것은 사실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회사의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나보다 직급이 위에인 사람을 상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상력. 상상력은 imagination이라고 하죠. 상상력이라고 하면 ability를 말하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imagination, 그 ability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는 것을 상상력을 발휘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상상력이 뛰어나다. 뛰어나다는 와 좋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상상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어른들은 그냥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막 상상하죠. 이매전하죠. 그런 훌륭한 그 상상력이 아주 좋은 사람을 상상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상승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하락은 내려가는 거죠. 네,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 혹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물가 상승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물가 상승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죠. 물건값이 많이 올라갔다.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신분 상승이라는 말도 써요. 신분 상승. 신분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나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의 탑스타야. 그러면 나의 어떤 스테이투스, 신분이 상승한 거죠. 네, 그래서 물가 상승, 신분 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반대말은 하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상식은 common sense죠. common sense.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knowledge를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정말 뭐 특별히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런 교육, 분위기 그런 것들로 common sense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상식이라고 하는데 가끔 상식이 없거나 그쵸? 상식이 없거나
상식이 없다 또는 상식에 어긋나다, 상식과 맞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커먼 센스에서 밖에 나가버린 사람들을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상징이라는 말이 있죠. 상징은 심볼이라는 거죠. 한국의 상징은 뭐가 있나요? 꽃은 무궁화죠. 그리고 뭐 김치, 한복 이런 것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또 뭐 K-팝 이런 것들, K-드라마 이런 거 다 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상징이 다 있죠. 뭐 동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우리 학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학교의 상징. 네, 그래서 다양하게 심볼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네, 생산은 produce 하는 거예요. produce. 영어로 많이 쓰죠. 프로듀서라고 하잖아요. 프로듀서, 방시혁 프로듀서. 그러면 생산자, 즉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생산자라고 하죠. 만들어내다. 그럼 당연히 생산하다는 만들어내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거, 오픈하는 거, 그것을 생산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생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생산하다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 자, 생존은 살아남다라는 거예요. 살아남다. 살아남다는 뭐예요? 생존이 survival을 말하죠. survival. 여러분, survival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마지막까지 한 명이 살아남는 게임, 생존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물 이런 거겠죠? 생존에 필요한 것들,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네, 18번 서적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책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끔 토픽 읽기에서 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서적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나옵니다. 서적, 이것도 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호하다는 like죠. like. 그래서 무엇을 선호하다, 무엇을 좋아하다란 뜻이에요. 자, 이 선호는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요. 네, 선호도가 있다. 선호도가 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많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좋아하는 그 정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호하다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요. 설득하다는 persuade를 말해요. persuade.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하지 말래. 근데 나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꼭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필해야겠죠? 이 남자는 나쁜 남자가 아니야. 뭐 어떤 남자,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하고 또 긴 시간 동안 부모님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설득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기로 했는데 한국에 유학 가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다른 나라로, 가깝지 않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한국에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다, 잘할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서 부모님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설득시키다, 잘 설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자, 다음 단어는 설치입니다. 설치는 install을 말하죠. 네. 그래서 뭐 에어컨을 설치하다, 또 많이 쓰는 게 컴퓨터, 뭐 노트북을 설치하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앱스토어에서 앱 같은 거, 네, 앱을 설치하다라고 써요. 설치하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다. 그래서 요거 많이 씁니다. 네, 여러분 성과는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과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회사에서 많이 쓰겠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 어떤 내가 만들어낸 결과, 성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성과가 뛰어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꼭 기억하세요. 만들어낸 결과를 성과라고 이야기해요. 성과. 자, 마지막 단어 세제. 세제는 여러분들 주방 세제라고 하면 설거지 할 때 사용하는 그 비누 있죠. 그것을 주방 세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디터전트를 말하죠. 그리고 세탁은 뭐예요? 세탁은 옷을 빨래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때도 세제가 있죠. 그 세제는 세탁 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탁 세제.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23개의 단어를 통해서 또 많은 단어를 확장해 보았네요. 여러분, 단어 유튜브는 그렇게 부담이 많진 않죠? 심심할 때마다 뭐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뭐 듣기라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 이야기하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내 수준에 맞지 않는 54번부터 공부하면 언제 그 건물은 이렇게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또 기초에 충실하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단어 수업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